여러분은 혹시 커피를 얼마나 드시고 계신가요? 유럽의 유명 시장 조사 기관인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인의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은 405잔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전 세계 평균치인 152잔보다 약 3배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21년 음식 섭취량에 따르면 1위는 56%인 배추김치이며 커피가 55%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커피는 주식인 쌀밥과 잡곡밥보다 높게 나타나 한국인의 커피 사랑은 남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즐겨 마시는 커피는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비만과 당뇨에 걸리는 독이 될 수도, 치매와 노화를 이기는 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커피의 효능과 부작용을 알려드리고 커피의 적정 섭취량과 가장 건강하게 마시는 방법까지 커피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질 9988입니다. 세상에 알려져 있는 깊고 전문적인 건강 지식을 잘 정리해서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커피의 효능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커피의 효능은 바로 각성효과입니다. 커피의 카페인은 아데노신의 작용을 억제하여 졸음을 쫓고 중추신경계를 자극하여 집중력을 높여주는데요. 아데노신은 피로를 유발하는 신경전달물질로 카페인은 이를 차단하여 피로를 줄이고 각성 상태를 유지하게 합니다. 특히 믹스커피에 포함된 설탕은 빠르게 에너지로 전환되어 순간적인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이로 인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피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노화와 우울증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커피에 함유된 클로로겐산이라는 폴리페놀은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 손상을 막고 염증을 줄여 노화를 억제하는 항산화제인데요. 커피 한 잔의 항산화 능력은 비타민C 300에서 600mg에 해당할 정도이며 와인의 3배, 홍차의 9배에 달할 정도로 강력합니다. 또한 클로로겐산은 채소나 과일에 함유된 항산화 물질보다 더 빠르게 흡수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하루에 커피를 2잔에서 4잔까지 마시는 것이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들보다 자살률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카페인이 중추신경계를 자극할 뿐만 아니라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을 포함한 뇌의 특정 신경전달물질의 생성을 증가시켜 우울증 예방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커피의 3번째 효과는 치매와 뇌졸중 예방입니다. 카페인은 신경전달물질의 분비를 촉진하여 뇌의 염증을 줄이고 신경세포의 손상을 방지하는 등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미국 예일대 공중보건대학원에서 50에서 74세 남녀 36만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하루 2에서 3잔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치매와 뇌졸중 발병률이 무려 28%, 32% 낮았습니다. 이는 카페인의 각성 작용 효과가 뇌 건강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입니다. 다음으로 커피의 부작용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커피의 부작용 첫 번째는 바로 불안 증세입니다. 카페인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하여 심박수를 증가시키고 혈압을 상승시켜 가슴 두근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인데요. 게다가 카페인은 각성 효과를 통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저녁이나 늦은 오후에 커피를 마시면 수면에 들기 어려워지고 만성 피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카페인 민감성이 있는 사람들은 소량의 카페인도 강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커피의 2번째 부작용은 바로 칼슘과 철분의 흡수를 저해합니다. 카페인은 장에서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고 신장에서 칼슘 배설을 증가시키는데요. 장기적으로 카페인을 과다 섭취할 경우 체내 칼슘 양을 감소시켜 골다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년 이상의 여성분들과 고령자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커피는 철분 흡수를 방해해 빈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커피에는 탄닌이라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철분의 흡수를 저해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에 커피를 마시면 철분의 흡수가 최대 60%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사를 마치고 최소 1시간 이후에 마시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커피의 부작용 3번째는 바로 비만과 당뇨입니다. 비만과 당뇨는 설탕 및 크림을 사용한 커피만 해당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믹스커피가 있겠습니다. 믹스커피를 자주 마시면 열량이 빠르게 쌓여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믹스커피는 보통 한 잔에 50칼로리로 아메리카노보다 상대적으로 열량이 높은데요. 아메리카노는 물과 원두만으로 만들어져 칼로리가 낮지만 믹스커피는 설탕과 크림이 포함되어 열량이 높아집니다.
또한 믹스 커피에는 정제된 백설탕이 들어있어 흡수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이는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어 당뇨 환자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사실 탄산음료나 과일 주스와 같은 다른 음료와 비교하면 당분의 함량과 칼로리가 높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믹스 커피를 먹는 것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권장량보다 더 많이 마시게 되면 비만 및 당뇨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겠죠? 이번에는 커피의 적정 섭취량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커피의 카페인은 적절히 마시면 건강에 이로움이 있지만 과다 섭취 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하루 권장 섭취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FDA와 한국 식약처 기준 카페인의 일일 권장 섭취량은 400mg 이하인데요. 과연 커피를 하루에 몇 잔까지 먹어야 권장량 이내일까요? 2020년 식약처가 보도한 자료를 보면 커피 전문점의 아메리카노 한 잔당 평균 카페인 함량은 132mg이고 커피 믹스 한 봉의 경우 55.8mg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일일 권장량과 비교해보면 아메리카노 기준으로 3잔까지, 믹스 커피 같은 경우는 7잔까지가 기준치 이하에 해당되는 양인데요. 다른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카페인까지 고려하면 하루 3잔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산부의 경우에도 카페인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데요. 하루 300mg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당뇨 환자의 경우 커피를 가급적 드시지 마시고 정말 드시고 싶으시다면 설탕이 들어가지 않는 커피로 하루 한 잔만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대체당을 사용하여 설탕이 없는 커피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적절한 카페인의 섭취량은 개인의 생활 습관과 건강 상태, 카페인의 민감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카페인에 대한 민감도는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자신의 신체 반응을 잘 파악하고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카페인을 섭취한 후 불안감이나 두통,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 섭취량을 조절하는 또 다른 방법은 저카페인 커피나 디카페인 커피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카페인 커피는 일반 커피에 비해 카페인 함량이 적으며 디카페인 커피는 카페인 함량이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커피를 선택하면 커피의 맛을 즐기면서도 카페인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커피를 가장 건강하게 마시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커피를 마시는 시간을 봐야 합니다. 커피를 마시는 시간은 커피의 효과와 즐거움을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루 중 언제 커피를 마시느냐에 따라 효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오전입니다. 보통 모닝커피는 공복에 많이들 마시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마시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위벽을 자극하여 속쓰림, 위염, 위궤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 몸 부신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코티솔이라는 호르몬 분비 기능을 악화시켜 만성피로, 염증, 당뇨 등을 유발합니다. 영국 베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수면이 부족한 상태에서 아침에 커피를 마시면 혈당이 20% 이상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마시기보다는 기상 후 최소 2시간 이후에 커피를 마시는 것이 좋은데요. 10시 이후나 아침 식사 후에 커피를 마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음은 오후입니다. 점심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커피를 마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이 시간대는 오후의 나른함을 깨우고 정신을 맑게 해 남은 시간 동안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오후 늦게 커피를 마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카페인은 각성 효과가 있어 늦은 시간에 섭취하면 수면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카페인의 반감기는 약 5시간 정도인데 나이가 들면 이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4시 이후에는 커피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후나 저녁에 커피를 마시고 싶다면 디카페인 커피를 선택하세요. 디카페인 커피는 카페인 함량이 매우 적어 수면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운동 전에도 커피를 마시는 것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운동 전 30분에서 1시간 전에 커피를 마시면 운동 성능이 향상되고 더 많은 지방을 연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카페인이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에너지를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개인의 카페인 민감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의 몸 상태를 잘 파악하고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커피를 마시는 시간은 식사 시간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식사 후 바로 커피를 마시는 것보다는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후에 커피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소화를 돕고 식사 후 나른함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식사 직후 커피를 마시면 소화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커피를 가장 건강하게 마시는 방법 두 번째는 커피의 온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커피의 온도는 커피의 맛과 향, 그리고 마시는 경험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적절한 온도의 커피는 그 풍미를 최대로 발현시키며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커피는 맛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커피를 최적의 온도로 즐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커피를 내리는 이상적인 온도는 85도에서 96도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커피의 풍미와 향미를 최적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마실 때의 온도가 중요합니다. 뜨거운 음료를 자주 마시면 식도의 상피 세포가 손상되어 염증과 자극이 생기고 이로 인해 암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커피를 마실 때의 적정 온도는 60도에서 65도 사이로 권장됩니다. 따라서 커피가 나오고 2, 3분 정도 지난 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의 온도가 커피의 풍미를 충분히 느낄 수 있게 하며 너무 뜨겁지 않아 안전하게 마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스 커피의 경우에도 적절한 온도가 중요합니다. 아이스 커피는 일반적으로 0도에서 4도 사이의 온도로 제공됩니다. 이 온도는 커피의 청량감을 극대화하며 더운 날씨에 시원하게 즐길 수 있게 합니다. 아이스 커피를 만들 때는 커피가 너무 빨리 희석되지 않도록 적절한 양의 얼음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커피의 온도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뜨거운 커피를 선호하고 다른 사람들은 미지근한 온도의 커피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가장 맛있게 느낄 수 있는 온도를 찾는 것입니다. 커피의 온도에 따라 맛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다양한 시도를 통해 경험해보고 자신만의 최적의 온도를 찾아보세요. 커피를 가장 건강하게 마시는 방법 세 번째는 바로 커피의 추출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두에는 카페스톨이라는 기름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간에서 콜레스테롤로 전환되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입니다. 실제로 네덜란드 보건과학연구소에서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루에 5잔의 커피를 한 달간 마시게 한 연구 결과를 보면 남성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8% 증가했고 여성의 경우에는 1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페스톨은 커피의 풍미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지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추출 방식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먼저 카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에스프레소 머신이나 집에서 이용하는 캡슐 커피 머신은 금속 필터를 사용하여 커피를 추출하는데요. 이러한 방식은 카페스톨을 거의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지혈증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대신 드립 커피나 더치 커피처럼 종이 필터를 사용하는 방식은 카페스톨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종이 필터는 커피를 추출하는 동안 커피의 카페스톨 성분을 95%가량 걸러내기 때문에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리는 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최근 유럽 예방심장학회지의 스웨덴의 다그 텔레 교수가 약 50만 명의 대규모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20년간 장기간 추적한 논문을 보면 종이 필터를 사용하여 커피를 추출한 그룹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남성의 경우 12%, 여성의 경우 20%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커피 믹스도 카페스톨이 적게 남는데요. 인스턴트 커피는 커피를 동결 건조하는 과정에서 카페스톨이 대부분 제거되기 때문에 고지혈증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인스턴트 커피는 간편하면서도 사람에 따라서는 건강에 덜 해로운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커피는 다양한 건강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부작용도 있기에 자신의 신체 반응을 잘 파악하고 적절한 양을 적절한 방법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커피를 마실 때 이 팁들을 참고하여 더 건강하게 커피를 즐겨보세요. 커피를 건강하게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99세까지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가족들에게 이 정보를 널리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 항상 좋은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지금까지 9988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